안녕하세요. 갈대TV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대출이라는 게 낯설고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상환 생활비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출로 각 학기 150만 원씩 총 5번의 학기 동안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 잔액이 750만 원인 상태인데요. 제가 생활비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지, 빚이 생기는 게 무조건 안 좋고 무서운 일인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을 위한 생활비 대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 4분의 2 이내의 학생에게는 취업 시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환은 그 해의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2019년 2학기 기준으로 2.2%예요. 소득 발생 후 상환 금액은 내 세전 소득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세전 소득에서 기준 소득을 뺀 금액의 20%가 그 해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2019년의 기준 소득은 2,08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내 세전 연봉이 3,080만 원이라면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은 3,080만 원에서 2,08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20%를 곱한 2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상환 의무액이 되는데요. 실제 고지 금액은 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생활비 대출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돈 관리 못하시고 충동구매 자제 못하고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은 생활비 대출을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놀고 먹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10년 후에 피눈물 흘리고 신용등급 작살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활비 대출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 돈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용돈을 모두 직접 벌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힘들고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 알바를 할 시간이 없을 때 생활비 대출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어떤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어서 그곳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할 것 같을 때요. 혹은 공모전이나 토익 공부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목적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할 때요. 생활비 대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예산과 소득, 그리고 목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기 중에는 괜찮은데 방학에는 알바를 그만두고 영어 공부에 투자하고 싶다면 학기 중에 생활비 대출을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은 약 개강 한 달 반 전부터 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는 건 보통 개강 직전부터 가능해요. 학교마다 달라요. 또 약 종강 한 달 전까지만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학에 쓸 돈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도 신입생 때는 대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커서 대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알바만 죽어라 했는데요. 3학년 1학기 때쯤에 깨달았어요. 알바비 몇 푼 버는 것보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무력이 없고 저축을 즐기고 돈 관리를 잘하는 타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함부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생활비 대출 무조건 받으세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